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으로 오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퇴근 후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기에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우린 언제나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엄마, 급하게 불러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체 손주는 언제 보여줄 참이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주 타령이야.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 난리냔 말이야. 우리한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도 하나인데 결혼했으면 빨리 손주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큰집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아들 쌍둥이 안겨주던데 니들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아무래도 큰댁에 다녀왔던 모양으로 큰댁 며느리까지 거론하며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엄마 또 큰집에 다녀온 거야? 그럴 거면 큰집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 니들 할머니가 불러서 다녀왔지. 갔더니 조카 며느리가 쌍둥이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는 어찌나 재롱을 피워대던지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기나 해. 대체 민망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니들은 아직 아무 소식도 없는데 남의 쌍둥이 손주나 보고 있는데 기분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손주를 안겨줘야지. 아무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님이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다가는 중얼거렸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이 많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요. 결혼 후 1년쯤이 되어가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괜시레 말씨름을 해봐야 골치만 아팠으니까요. 그날도 시어머님의 불평불만은 계속되었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달 볶다가 집에 보내줬습니다. 가뜩이나 피곤했던 몸은 더 피곤해졌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짜증을 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머님 저러시는 거 너무 지친다. 미안해. 난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갔던 건데 차라리 가지 말 걸 그랬어. 우리가 안 갔으면 어머님 성격에 집까지 쫓아오지 않았겠어? 당신이 워낙 미안해하니까 나도 그냥 넘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도 한 번씩 욱하고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해줘. 라며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항상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고 드디어 우리도 바라고 바라던 임신을 했습니다. 그 주 주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고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버지 드디어 임신했어요. 임신한 거니?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엄마는 말을 해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내내 손주 안겨달라고 노래를 불러놓고는 꼭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고. 그냥 빈말이라도 칭찬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시어머님의 행동에 당황한 남편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한 채 시어머님을 몰아붙이자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어요. 임신 축하한다. 근데 혹시 태몽은 꾼 거니? 아니요. 아직 기억나는 꿈은 없었어요. 반드시 아들 낳아야 하니까 항시 마음을 바르게 먹도록 해라. 어머님, 성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반드시 아들 낳아야 하니까 그런 거잖니. 시어머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대받아치고는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느낀 거지만 시어머님은 유난히도 며느리인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첫 인사를 드리던 날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듯 말을 했으니까요. 무슨 눈이 왕방울만 하네. 눈이 너무 커서 무섭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 사람들 눈이 다들 작아서 눈 큰 거 보고 반했거든. 이 사람 눈 100만 불짜리 눈이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이제 보니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질투하는구나? 질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질투를 하긴 누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눈이 너무 커서 영 적응이 안 되는구만. 그야 당연하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친척들 중 눈 큰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적응이 안 되겠지.
평소 눈이 작은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남편이었기에 제 큰 눈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는데요. 그날 시부모님을 보고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눈이 작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제가 눈이 커서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너를 보면 볼수록 왜 자꾸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다. 왠지 우리 집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고 너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들잖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눈화장 하지 마라. 그 큰 눈에 눈화장까지 하면 무섭기까지 하니까. 지금도 딱히 화장을 한 건 없는걸요? 그니까 앞으로 하지 말란 말이잖니. 시어머님이 정색을 한 채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할까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기려 노력했어요.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잘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우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손주가 우리 쪽을 많이 닮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특히나 누나 아빠를 닮아야 좋은데 엄마를 닮을까봐 걱정이 되네. 엄마, 누는 반드시 집사람을 닮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 눈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시어머님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달 뒤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 저를 똑 닮은 모습이었거든요. 남편은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인데 반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아들을 보자마자 엄마가 놀란 채 말을 했어요. 어쩜 엄마랑 판박이네 판박이야. 그렇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 닮을까봐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자네가 뭐가 어때서 걱정을 했다는 건가? 자네 눈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게나. 엄마가 남편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빠 눈을 닮아야 하는데 엄마 눈을 쏙 빼닮아서 속상하네요. 아, 예. 근데 커가면서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 지켜봐야겠죠.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엄마가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꼭 닮은 아들을 보며 말을 했는데요. 어머, 엄마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 눈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나? 예쁘긴 뭐가 예뻐. 우리 아들처럼 얼굴이 갸름해야 하는데 얼굴이 동그래서 영 낯설구만. 뭔 소리라는 거야. 이물은 며느리가 훨씬 나은데 당연히 엄마를 닮아야지. 암튼 손자 얼굴이 환한 게 너무 예쁘다. 시어머님 친구분이 한참 동안이나 칭찬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뭐 씹은 듯한 뚱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을 예뻐하지 않았고 항상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쩜 갈수록 지 엄마를 똑같이 닮아가네. 아무리 그래도 아빠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까지 생기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심란해하고 있던 제게 시어머님은 그저 같은 소리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어요. 둘째는 아빠를 닮아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어머님,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맨날 보면 꼭 닮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범 사진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까 좀 붙여놓을까 하는데 괜찮지? 네? 그 이 사진은 어디다 붙여놔요? 그냥 눈길 닿는 대로 다 붙여놔야지. 이번에는 꼭 우리 집 닮은 손주를 낳아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님, 우리 집이라니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어머님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기에 제가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가만 보면 넌 성격이 참 이상하더구나.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왜 포럭하는 거니? 시어머님이 가방에서 남편 사진 한 뭉치를 꺼내더니 여기저기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방부터 주방, 그리고 거실, 욕실까지 남편 사진들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 모습에 다시 짜증이 밀려왔지만 본체 만체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사진 붙이는 작업이 모두 끝난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제게 당부를 했어요. 내가 위치 다 표시해놨으니까 내가 붙인 사진 절대 떼지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며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채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따졌지만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 닮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야? 그 소원 하나를 못 들어줘? 그 사진들 절대 떼지 마.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난리냔 말이야. 이 엄마 소원이니까 절대 사진 떼지 마.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눈치를 보며 사과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도 엄마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냥 놔둬.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 사진도 아니고 당신 사진인데 기분 나쁠 건 없더라고. 그냥 사진 전시해 본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어. 그리고 둘째가 당신 닮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이랬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별일도 아닌데 굳이 어머님이랑 다툴 필요 없잖아. 라며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평소 성격 자체가 워낙 두리뭉실한 편이기도 했고 굳이 시어머님과 다투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아들 닮은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째가 태어났고 시어머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둘째는 아빠를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거봐라, 내 방법이 통한 거야. 아무래도 우리 쪽을 닮은 것 같구나. 네, 그이랑 많이 닮았네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사진 붙인 게 효과가 있었던 거라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되어갈 무렵 시할머님과 큰댁 가족들까지 초대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시할머니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첫째 손주 때는 오라는 말도 없더니 둘째 손주는 네 맘에 드는 손주가 태어난 모양이구나.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뻔한 거 아니겠니? 어머님, 둘째 손주가 할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거 있죠? 손주 며느리를 닮아야 예쁜데 왜 하필 할아버지를 빼닮고 난리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핏줄인데 당연히 우리 식구를 닮아야죠. 가만 보면 넌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럼 손주 며느리는 우리 식구가 아니란 말인 거냐? 아무튼 말을 해도 참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앉았어. 평소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은 완전 반대되는 성격으로 두 분이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았습니다. 큰댁에서 지내고 계신 시할머님께서 작은 집인 시댁에 오시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시할머님은 내내 시어머님을 나무라다 큰댁으로 가셨는데요. 시어머님의 표정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시어머님과 부딪히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가까이 살기에 한 달에 몇 번씩은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 가면 엄마가 두 아들들을 돌봐줬기에 잠시나마 쉴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부분에 불만을 토로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댁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대놓고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낮잠을 자고 있는 손주들을 보며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우리 둘째는 인물이 그냥 연애에는 해도 될 인물이다. 자는 모습만 봐도 첫째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니. 제가 보기엔 둘 다 너무너무 예쁜걸요. 첫째는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해서 예쁘고 둘째는 갸름해서 예쁘잖아요. 뭔 소리라는 거니?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를 닮은 둘째가 훨씬 예쁠 거다. 예전부터 네 시아버지가 인물값 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 근데 둘째가 할아버지 판박이야, 판박이. 라며 둘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놀러온 시어머님 친구분들이 감탄하듯 첫째를 칭찬했어요. 어머, 이 집 첫째는 가면 갈수록 얼굴이 꽃미남이 되어가네. 나중에 연예인 시켜도 되겠다. 진짜 예쁘네. 밖에 나가면 다들 예쁘다고 난리지. 아, 네. 아무래도 눈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눈만 큰 게 아니라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잖니. 그러니 누가 봐도 예뻐 보이지. 시어머님 친구분들이 첫째에게만 관심을 보이자 시어머님이 빽하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다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둘째가 훨씬 예쁘구만. 딱 봐봐. 할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잖아. 니들도 우리 남편이 예전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알잖아. 넌 아직도 그 콩깍지가 그대로인 모양이네. 네 남편이 어디 잘생긴 얼굴이야. 얼굴이 삐죽해서 복도 나갈 얼굴인데. 야, 니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집에 가.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님이 친구분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 들으라는 듯이 소리쳤어요. 열 손가락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 나한테는 그게 둘째 손자다. 누가 봐도 둘째가 훨씬 예쁜데 다들 너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야. 어머님, 똑같은 손주인데 왜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라며 제가 남편을 노려봤고 급히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이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 생신으로 시댁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시댁에 갔더니 시할머님도 와 계셨어요.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고 아들들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요. 분주한 시댁에서 밥까지 챙기는 게 번거로울까봐 이유식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이유식과 밥을 보던 시할머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부지런해. 둘씩이나 키우면서 이걸 다 준비해 온 거니? 그건 소고기인가 보구나. 소고기를 갈아 넣은 거니? 네, 이렇게 해주면 잘 먹어서요. 참 똑똑하고 부지런해. 보고 있으면 참 든든하다니까. 시할머님이 저를 칭찬하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다가는 입을 열었어요. 내가 손주들 밥 먹일 테니까 넌 가서 커피나 좀 사와봐라. 이 밑에 커피숍 가면 달달한 커피가 있는데 그것 좀 사와봐. 아, 네, 그럼 다녀올게요. 라며 제가 집 밖으로 나가다가 지갑을 깜빡한 게 생각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제가 아들들 밥그릇에 이름을 써놓고 각자 먹이는데요. 시어머님이 첫째 밥그릇에 있던 소고기를 일일이 빼내서는 둘째 밥그릇에 옮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첫째 밥그릇에 있던 소고기를 둘째 밥그릇에 옮기고 계셨잖아요. 첫째랑 둘째가 나이 차이도 있어서 둘째한테 그런 소고기 그냥 먹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보니 첫째가 더 통통한데 둘째는 좀 마른 것 같길래 조금 옮겨 담은 것뿐이다. 그걸 가지고 왜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니? 똑같은 손주인데 대체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고기 좀 옮겨 담은 것뿐인데 얘가 왜 난리야?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끝도 없이 높아져 있었고 시할머님이 놀란 채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말도 마. 그동안 엄마가 허구한 날 첫째랑 둘째를 차별했어. 아니, 똑같은 손주인데 왜 차별을 해? 첫째는 집사람 닮고 둘째는 아버지 닮았다고 차별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사실 그동안 집사람이 내내 참고만 있었는데 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했다니까. 남편이 할머님께 일일이 일러바치고 있었기에 시어머님이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시할머님이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애미야, 이게 다 사실이니? 그게 아무래도 우리 핏줄을 닮은 둘째 손자가 더 예뻐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둘째 손자가 애비를 닮아서 더 예뻐 보인다고? 그럼요. 좀 보세요. 할아버지랑 아주 똑 닮았잖아요. 그래, 참 똑 닮았구나. 근데 얼굴만 닮아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이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도 못생긴 게 소시적인 여자들을 그렇게나 만나고 다닌 거 벌써 잊은 거니? 그런데도 둘째 손자가 아범을 닮았으면 좋겠어? 넌 생각이 없어도 어쩜 그리도 없는 거니? 시할머님의 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부디 손주 며느리를 닮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쩜 지 할아버지를 쏙 빼닮을 수가 있어. 부디 할아버지 행동을 닮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이야. 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허구한 날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네 엄마 속을 참 많이 썩혔거든. 산다 못 산다 어찌나 난리를 쳐댔는지 몰라.
근데도 그런 아범을 닮았다고 저리도 좋아하는 거 보면 애미가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하긴 그러니까 그러고도 지금까지 붙어 살았지. 그리고 아범 얼굴이 어디 잘생긴 얼굴이야? 눈은 쫙 째져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도 없구만. 애미야,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창피한 줄 알고 살아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어디서 손자들을 차별하고 앉았어.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들 신식에다가 현명하다고 하던데 난 현명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어. 근데 최소한 무식한 거는 표 안 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손주들 차별하기만 해봐. 그땐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네 비밀을 다 폭로해버릴 참이니까. 뭐야, 엄마 비밀이 또 있단 말이야? 이따마다 내가 말이야 3박 4일을 말해도 다 못할 거다. 그 미순이 때도 말이야 나한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아주 볼만했지. 시할머님 입에서 미순이란 이름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경기를 한 채 할머님의 입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로 안 그럴게요. 참말이냐? 안 그랬다가는 내가 미순이 일을 그냥 싹 다. 어머님, 진짜 안 그런다니까요. 제발 좀요. 시어머님이 다시 혼비백산 한 채 벌쩍벌쩍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니들은 그만 가봐. 왜? 난 미순 얘기 더 듣다 갈래. 그냥 가라면 가봐. 라며 시어머님이 짐까지 챙긴 채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시할머님께 전화를 해서 미순이의 정체에 대해 물었지만 마지막 패 한 장은 남겨둬야 한다며 할머님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미순이란 이름은 집안의 금기어가 되었고 시어머님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님은 더 이상 손주를 차별하지도 않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거기다 우리와의 만남 자체를 완전히 줄여버린 채 명절과 생신 때 외에는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어느 날은 남편이 고모님께 미순이의 정체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요. 아, 미순이? 그 미순이한테 빠져서 네 아버지가 정신이 헷가닥해서는 네 엄마가 아버지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한 편 찍었었지. 나도 자세한 얘기는 못하는데 아무튼 미순이가 참 예쁘긴 했어.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아주 조용히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제가 비록 미순이란 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순님,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